참소리 심리 부검입니다. 오늘부터는 아서의 아버지 인터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리 부검을 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는가, 잘못했는가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서의 입장에서 아서의 심리적인 진실에 좀 더 다가가고 아서를 잘 이해하고자 하고 아서의 죽음마저도 우리가 아서의 마음 상태에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서의 어떤 생애 가치, 생애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인생사를 걸어가면서 아서야 그랬구나. 네 생각을 그때는 우리는 몰랐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있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심리부검을 받아들이고 함께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 가장 중요한 양육자이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는데 그 어머니가 그랬구나 에서 그치는 것이지, 또는 아서 입장에서 또 어머니를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 어머니가 이런 점은 좋았다, 아버지가 이런 점은 나빴다, 이런 것들을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아버지 인터뷰를 살펴보겠습니다. 슈나이브 음원 박사가 아버지에게 인터뷰 당시에 소개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버지 자신에 대한 소개와 아들 아서에 대한 소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서의 아버지는 저는 아서의 아버지고 의사입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서 아버지는 스스로를 가정적인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책을 같이 읽어주었고 아내와 공동 양육을 하였다라고 하고 게임도 하고 숙제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로서 자녀들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였던 것도. 그리고 아이들에게 대한 표현이 사랑스럽고 훌륭한 아이들이었고 그 중에 아서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 이혼에 대해서 큰아이는 12살, 아서는 7살, 그 다음에 딸은 3살 때 이혼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되는데, 이혼 시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터뷰를 보면 이혼 시기와 또는 아서가 몇 살 때 무엇을 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머니는 뭐 8살, 또 아버지는 7살, 어머니는 10살, 아버지는 7살, 이런 식으로 간격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 개월수로 따졌을 때 서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번역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로는 몇 개월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몇 살 몇 살로 번역이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 후 아마도 아빠가 양육을 주로 하시고 또는 경제적인 지원도 아버지가 이루어졌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서와 아서 형 그리고 딸까지, 막내 딸까지 모두 다 그쪽 같은 위치에서 지금 자녀를 조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7살부터 심리치료를 했다. 그때 이유는 분노 발작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아버지도 형은 학구적이고 스포츠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아서는 좀 느리고 또는 반항심이 좀 더 많았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형과 싸우고 가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서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출하고 다시 돌아오고 가출하고 돌아오고 하는 그 형태가 있었습니다. 아서의 성장기에. 그런데 형과 싸우고 가출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아서의 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된 부분을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도 좋아지고 그 당시에 치아 교정도 하고 있었는데 치아 교정에서 긍정적인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아 교정을 한 이유는
아서가 9살까지 손가락을 빨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아서한테 작용했을 겁니다. 해서 치아 교정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아서의 어떤 자기 외적인 면이죠. 외적인 면에 대한 생각, 또는 부모로서 아서를 좀 더 자신감 있게 키우고 조력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아버지 인터뷰에서 아서가 변화되는 그 시점이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서를 봤을 때 아서는 내재화되어 있는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 완화되기도 하고 또 좀 심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었는데, 부모로서는 보호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할 게 없었다. 그 당시에 심리치료사와의 대화도 많이 나누었는데, 부모가 보호하고 아서가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내재화된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서 참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입장에서 아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점차 지적이고 매력적인 그러한 성인으로 성장되어 가고 있었고, 또 아서는 깨어있는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아서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서가 14살 때 자살 시도를 했는데, 캠프 갔다가 돌아왔을 때였고, 아서는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서는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고 성장하였고, 또한 자살 시도가 첫 번째 있고 나서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아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가출을 하고, 이거는 회피나 탈출 정도의 심리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로, 가정으로, 가장 안정되고 또는 편안함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자살 시도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출보다는 자살로서 자기 행동을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말은 가출로서 이루어질 수 없는, 또는 가출과 또는 집으로 돌아옴의 반복에서도 그 과정 자체에서도 고통이 또 동반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벽에 계속 부딪히면서 아서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아버지 인터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